항아리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청주의 봄은 화사했으나 대감댁 안채는 여전히 겨울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복 많은 여인으로만 보였던 대감댁 마님 혜연.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감추어져 있었지요. 대감님, 살려주시옵소서. 합방이 이루어질 때마다 안채의 창호지 너머 자지러지는 혜연의 신음소리가 끝없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남편 정원 대감은 준수한 용모의 글재주도 뛰어나 과거 급제를 앞둔 선비였습니다. 그리하여 정원과 혜연의 혼례는 온 마을이 부러워할 혼례였지요. 허나 첫날 밤 혜연의 마음은 설렘에서 곧 공포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토록 크다니. 정원이 의복을 벗고 섰을 때 혜연은 그만 놀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원의 그곳은 차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했고 그 뜨거운 욕정은 불길처럼 거세었습니다. 거대함에 압도된 혜연은 그만 긴장해 버렸고 기쁨이어야 할 신방 첫날 밤은 혜연에게는 고통과 눈물로 얼룩진 공포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서방님, 아프옵니다. 정원의 욕망은 뜨겁고 거세어 불길 같았으나 혜연의 여린 몸은 그 크기와 거침을 감당하기엔 너무도 메마르고 가녀렸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이려니 부부의 도리이려니 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혜연의 가슴은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무거워졌지요. 나는 그의 아내, 그의 욕망을 품어내야 할 사람이거늘 그 순간마다 몸은 찢어지는 듯 아프고 마음은 겁에 질려 도망치고만 싶다. 내가 여인으로서 부족한 것이더냐. 그의 웃음을 빼앗는 것도 고통을 드리는 것도 모두 내 탓이로다. 혜연이 이런 생각으로 슬퍼할 때 정원은 서재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혈기 왕성한 나이, 눈앞에 있는 이는 세상 그 누구보다 아리따운 아내였으되 그녀의 눈에는 어느 순간 두려움만이 가득했고 그가 손을 내밀 때마다 혜연은 아픈 듯 몸을 떨며 피하곤 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웃게 하지 못하고 기쁨이 되어 주지 못하는 그 현실이 정원에게는 또 큰 아픔이었지요. 내 몸이 남들보다 크다 하나 그것이 어찌 죄가 되겠는가. 허나 그로 인해 사랑하는 아내가 괴로워하니 이 어찌 한스럽지 않겠는가. 그렇게 혜연은 남편의 손길을 은근히 피해왔고 정원 또한 자신이 사랑하는 이에게 고통만 준다는 사실에 밤마다 가슴을 치며 괴로워했습니다. 부부는 같은 지붕 아래에 있었으되 마치 봄볕이 들지 않는 겨울집처럼 서로의 체온이 기쁨과 환희로 온전히 닿지 못한 채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한다 하면서도 몸이 찢어질 듯한 고통에 시달리던 세월. 그 세월이 쌓이고 쌓여 혜연은 꽃다운 나이에 이미 기운 빠진 노부인처럼 지쳐 있었습니다. 부인, 오늘 밤만은 나를 외면하지 말아주시오. 대감, 제 몸은 더 이상 그 길을 감당할 수 없사옵니다. 허나 아내로서 서방님의 고통을 모른 척할 수도 없지요. 혜연은 남편을 사랑했으나 깊은 관계의 고통을 감내할 수 없었기에 때로는 두 손으로 때로는 떨리는 가슴으로 입으로 남편의 욕망을 풀어주려 애썼습니다. 허나 그마저도 그녀에겐 죄스러운 일이었지요. 그렇게 매번 정원의 욕망이 불타오를 때마다 혜연의 희생이 이어졌습니다. 부인, 그만하시오. 내가 어찌 사랑하는 이를 고통으로만 몰아넣겠소. 차라리 내 욕망이 사라진다면 좋으련만. 정원은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혜연을 아꼈으나 그 크고 사나운 기운이 문제였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이를 끌어안으려 할 때마다 눈앞에 고통으로 일그러지는 얼굴이 떠올랐으니 그 또한 칼날 위에 선 듯 괴롭기만 했습니다. 마치 봄볕이 들지 않는 겨울집처럼 서로 닿지 못한 채 시간은 흘러갔지요. 한편 혜연은 몸이 병약해져 잔병치레가 많아졌지요. 부인, 요즘 부디 몸은 좀 어떠하신지요? 나와 함께하는 것이 여전히 두렵소이까. 대감, 저는 그저 불민할 뿐이옵니다. 아내라 하면서도 끝내 대감을 기쁘게 하지 못하니 제 마음이 날마다 무너져 내리는 듯하옵니다. 그 무렵 새로운 그림자가 들어섰습니다. 본부인의 몸이 허약해져 자손을 잇기 어렵다는 소문이 번지자 집안 어른들이 앞서 나서서 첩을 들이기로 한 것이지요. 그 이름 초연. 갓 18배 나이의 가난 때문에 팔려온 처녀였습니다. 대감마님, 미천한 몸이오나 명을 받아 이 집에 들게 되었사옵니다. 부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었소. 허나 들어왔다 하니 이 집안의 도리를 다하도록 하시오. 약재와 침수를 안다 들었소. 아픈 집사람도 자주 찾아 몸을 풀어주면 좋겠소.
정원의 눈빛은 여전히 혜연에게 머물러 있었으되 그날 이후 안채와 사랑채 사이에는 새로운 바람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초연은 단순히 첩으로서의 역할만을 지닌 것이 아니었지요. 그녀는 어려서부터 약재를 다루고 침수를 익힌 이력이 있어 병든 이들의 몸을 어루만질 줄 알았습니다. 내 손끝이 참 따뜻하구나. 마님, 이건 저의 조그마한 재주일 뿐이옵니다. 부디 고통이 조금이나마 누그러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리하여 초연은 마님 혜연의 곁에서 병을 돌보고 대감 정원의 몸도 가끔 약손으로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본부인의 허락 아래서였으나 차츰 사내와 두 여인의 기운이 묘하게 얽히며 금기와 욕망 사이의 줄다리기가 시작되었던 것이지요. 사람의 병에는 의원의 처방이 있으나 마음에 매듭엔 손의 온기와 숨의 박자가 있나니 비가 갠 뒤 마당에 흙내가 은근히 올라오는 저녁이었습니다. 등잔불을 켜고 방 안에는 참깨와 약재를 달인 은근한 향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초연은 작은 향압과 유병을 정갈이 놓고 누워있는 혜연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허리가 유난히 결리니 바늘은 얇게, 손길은 천천히 부탁하노라. 예, 숨을 코로 들이쉬고 길게 내쉬소서. 손끝이 갈 길을 마님의 숨이 알려줄 것이옵니다. 초연은 약침을 얕게 놓고 따뜻한 손바닥으로 허리선을 타고 원을 그리며 혜연을 문질렀습니다. 내 손끝이 겨울 햇살 같구나. 싸늘함이 풀리고 속이 덜 타는 듯하구나. 고통이 조금 물러나자 죄책감이 한 발 뒤로 물러섭니다. 아내로서 지켜야 할 도리와 내 몸이 감당치 못하는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던 혜연의 눈동자에 비로소 체온이 한 점 스며들었지요. 부인 괜찮소? 소리가 들려 혹시나 하여. 정원이 안채로 조심스레 들어서며 말하였습니다. 대감 오시었사옵니까? 초연의 손길이 욕이 나옵니다. 정원의 가슴에는 두 마음이 부딪혔습니다. 아내가 덜 아프면 좋겠다는 마음, 그리고 오래 눌러둔 사내의 불길이 미동하는 마음. 허나 그는 서두르지 않기로 스스로를 다잡았지요. 대감 오늘은 제 몸이 기를 낼 수 없사오나 마음이 외면하진 않으려 하옵니다. 잠시만 내 손을 잡아주시지요. 정원은 혜연과 초연의 옆에 살며시 앉아 묵묵히 혜연의 손을 감쌌습니다. 혜연은 잠깐 눈을 감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런 정원과 혜연 옆에서 초연은 눈을 낮추고 조용히 유병을 덜어 혜연의 손목과 팔꿈치, 어깨에 맺힌 점을 풀었습니다. 잠시 후 혜연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을 무렵 마님, 오늘은 여기까지가 좋겠습니다. 초연아 고맙구나. 대감께서도 초연에게 허리를 살펴받으시지요. 폐가 되지 않겠소? 대감 어르신도 마님 옆으로 누워보시지요. 초연이 정갈이 손을 씻고 얇게 덮인 수건을 정원의 허리에 얹었습니다. 그러고는 유병을 손끝에 묻혀 척추 옆 기혈을 따라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대감 어르신, 들숨을 조금 짧게, 날숨을 길게 내려놓으시옵소서. 무거운 것이 바닥으로 내려가듯이요. 숨이 내려가면 마음이 덜 덤비는구나. 정원은 초연의 부드러운 손길과 더불어 자신의 숨을 가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힘으로 박던 문을 열쇠로 열듯 정원은 처음으로 자신의 뜨거움을 누르지 않고 흘려 내보내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초연의 손길이 정원의 어깨죽지에서 허리, 골반으로 연결되는 큰 근육의 맺힘을 풀어주었습니다. 그 손길 덕에 정원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앉았습니다. 혜연은 그런 초연과 대감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 손길이 그의 밤을 잠재운다면 나의 두려움도 그의 한스러움도 덜어질 수 있을지도. 나는 오늘 질투보다 평온을 택하리라. 질투는 사랑의 그림자여 허용은 사랑의 슬기라. 혜연은 자신을 무너뜨리던 두려움의 문턱에서 함께 살아남는 길을 택했습니다. 밤이면 돌덩이 같던 허리가 오늘은 살아있는 살결 같구나. 고맙구나. 마님이 허락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옵니다. 저는 두 분의 밤이 서로를 해치지 않게 돕고자 할 뿐이옵니다. 부인, 오늘은 그저 손을 잡고 등불을 보아도 되겠소이까? 대감, 저는 더 이상 그 길을 함께할 힘이 없사옵니다. 허나 사내의 불길이 오래 눌리면 병이 된다 하니 오늘 이 밤 초연에게 맡기고자 하옵니다. 초연아, 서방님의 기운을 내가 끝내 감당치 못해 병이 되었구나. 허나 그분의 마음을 외롭게 두는 것 또한 아내의 도리가 아니니 오늘 밤 가능하다면 내가 나 대신 대감님을 품어드릴 수 있길 바라노라. 정원은 놀란 눈빛으로 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연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며 말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밤 자리를 비키겠습니다. 마님,
내 허락이니 두려워 말거라. 다만 대감을 정성껏 받들되 욕망이 아닌 위로로 삼아주거라. 혜연은 그렇게 말한 뒤 등잔불을 끌듯 손으로 가려내고 조용히 방에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방 안엔 약향과 긴장만이 남았습니다. 초연,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있겠느냐? 나의 몸은 보통 사내와 같지 않다는구나. 마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고 이 집에 첩으로 들어온 저는 대감을 위로할 수 있다면 그 또한 제 도리라 생각하옵니다. 정원은 그녀의 말에 조심스레 손을 뻗어 초연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가녀린 손이 떨리며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정원의 산의 기운은 남들보다 장대하여 본부인 혜연마저도 감당치 못했던 것이었으나 그날 밤 초연의 점디절문 몸은 두려움과 설렘 사이에서 천천히 그 불길을 받아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정원이 천천히 옷고름을 풀어내자 초연의 가슴이 가늘게 오르내렸습니다. 천천히, 부디 천천히 해주시옵소서. 초연은 그리 말하고는 가지고 있던 향압을 열어 작은 옥병을 꺼냈습니다. 그 속엔 붉은 빛이 감도는 묘한 약액이 담겨 있었지요. 다려낸 약재와 진귀한 유병을 고이 섞어 만든 비밀스런 조제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약이 아니었으니 얼어붙은 혈맥을 풀고 차갑던 살을 따뜻이 데워주는 묘약이었습니다. 사내의 불길이 너무 거세도 이를 누그러뜨리고 여인의 몸이 두려워도 이를 열어주니 그야말로 불과 물을 화합케 하는 신묘한 액체였던 것이지요. 초연은 손끝에 그 액을 덜어 정원의 장대한 기운에 은근히 발랐습니다. 차가울 줄만 알았던 힘센 것이 이내 따스하고 부드럽게 변하였습니다. 정원도 스스로 놀란 듯 숨을 골랐습니다. 이 어찌 망치질 말고도 불길을 다스리는 도가 있단 말인가? 불을 더 키울 수도 고요히 덮을 수도 있는 것이 바람이라 하였습니다. 숨이 곧 바람이 옵니다. 오늘 대감님과 천천히 바람을 타면서 함께 불길을 잡아볼 수 있길 바라옵니다. 그래. 한번 천천히 해보자구나. 그리하여 정원은 천천히 초연의 그 부분을 향해 자신의 불길을 넣었습니다. 장대한 기운이 들어오자 초연의 허리가 자연스레 휘며 신음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묘약 덕분인지 정원의 손길이 급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억눌린 갈망을 조심스레 꺼내듯이 천천히 초연과 숨을 맞춰갔습니다. 처음 느꼈던 날카로운 고통은 서서히 사라지고 따스한 열기와 묘한 충만함이 초연의 몸을 채워나갔습니다. 대감 더는 아프지 않사옵니다. 이제는 기묘히 달콤하옵니다. 그대가 이렇게 받아주니 하늘이 내게 또 다른 복을 내린 것이로다. 그 밤 두 사람은 오래도록 서로의 숨결을 나누며 고통이 아닌 위안, 두려움이 아닌 탐닉으로 불길을 이어갔습니다. 장대한 기운은 마침내 부드러운 강물처럼 흘렀고 초연은 그 속에서 한 번도 맛보지 못한 황홀의 경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편 안채를 내어준 혜연이 홀로 사랑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두 연인의 소리가 들릴 법도 한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경전이 들려 있었지만 눈길은 글 위에 머물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되 품을 수 없고 허용하되 질투가 남는 것, 그것이 바로 혜연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아내로서 남편의 한을 풀어주었다 자유했으나 여인의 마음은 자유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법이지요. 그 품이 이제는 나의 것이 아니구나. 아니, 본디부터 아니었는지도. 뜨거운 밤을 보낸 안채. 정원은 이불을 걷어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얼굴에는 오랜만에 안온한 기색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한 구석에는 죄책이 스쳤지요. 몸은 가벼우나 마음은 무겁도다. 혜연의 허락이 있었으나 어찌 아내의 가슴이 편하겠는가. 그리고 그는 자신의 옆에 누워있는 초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피곤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묘한 빛이 어려 있었지요. 정원은 그녀의 이마에 머리칼을 쓸어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있어 내 한이 풀렸구나. 허나 이 또한 하늘이 내게 던진 업일지 모른다. 그렇게 정원, 혜연, 초연은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마당에서 혜연과 초연이 마주하였습니다. 초연아, 지난밤 대감을 정성껏 받들었느냐? 마님께서 허락하신 덕에 그분께서 편히 주무셨사옵니다. 잘하였다. 너의 몸이 그의 기운을 받아낼 수 있었다니. 허나 명심하거라. 너는 내 곁에 있어야 할 몸. 정성은 다하되 마음을 내어주진 말거라. 허용과 경계, 사랑과 질투. 세 실타래가 엉킨 채로 그날의 낮이 흘러갔습니다. 그날 이후 혜연의 방 등잔불이 꺼지면
조용히 다른 불빛이 켜지기를 반복하였습니다. 허용이라는 이름 아래 정원과 초연은 여러 날 밤 서로의 몸을 위안 삼았지요. 거대한 불길은 초연의 손끝과 약향 덕에 부드럽게 흘렀고 젊은 여인의 몸은 점차 그 장대한 기운을 감당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좋구나. 네 덕에 내 밤이 고요하구나. 마님 뜻을 거역치 않고 대감을 위로할 수 있음이 다행일 따름이옵니다. 한편 혜연의 방은 외로움과 아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지켜주려 허용했으나 허용 뒤에 남은 것은 텅 빈 가슴이었지요. 그 품을 이제는 다른 여인이 차지하였구나. 나는 부인이라 불리되 아내의 자리는 점점 비어가는 것이로다. 허나 나는 그를 감당할 수 없으니. 그렇게 금기의 밤을 그들은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은밀하다 해도 불빛과 숨결은 담장 안에만 머물 수 없었습니다. 집안의 비밀은 결국 담장을 넘어 바람을 타고 장터까지 흘러가기 시작했지요. 금기는 그렇게 소문으로 터져 나오는 법이었습니다. 대감댁 젊은 계집방에 밤마다 불빛이 꺼지질 않는다더라. 허나 본부인이 허락했다 하지 않소? 천하의 드문 일 아닌가? 아무리 그래도 아내가 계집을 들여 남편을 나누어 준다니 이 세상에 그런 수치가 있나. 소문은 혀끝에서 혀끝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장터의 국밥상에 주막의 술동이에 아이들 입놀림에까지 섞여 안채의 은밀한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지요. 허락은 나의 것이었으되 수군거림은 나의 몫이로구나. 내 선택이 나를 찌르는구나. 이리하여 금기는 이미 세상에 드러나 세 사람의 인연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대감댁 본부인이 첩을 들여 남편과 함께 산다는 말이 장터의 국밥상과 주막의 술동이를 거쳐 마침내 집안 어른들 귀에까지 닿았으니 그 위세는 불길과도 같았습니다. 결국 종가의 사랑방에는 집안의 어른들이 모두 모여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망신이냐? 정원이 어찌 집안 체면을 이리 더럽히는가? 첩은 드릴 수 있으되 본부인이 허락했다는 말은 차마 들을 수가 없구나. 이러다 대대로 내려온 가문의 위신이 무너지겠다. 체면과 명예 그것이 곧 집안의 뼈대였으니 이대로 두었다간 정원과 혜연, 초연 모두가 위태로울 처지였습니다. 결국 무거운 표정으로 혜연과 정원, 초연이 모두 함께 모였습니다. 이제는 숨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집안일은 담장을 넘어 어른들 귀에까지 닿았다 합니다. 하지만 이를 잠재울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인 모두 내 탓이오. 내 기운이 지나쳐 그대를 병들게 했고 그 탓에 초연을 드리게 되었으며 그 기운으로 이런 이야기까지 돌게 되었으니 내가 무슨 낯으로 어른들 앞에 서겠소. 아닙니다. 서방님, 탓하지 마시지요. 이 집안의 평화를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몫이지 않겠습니까? 혜연은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초연의 손을 잡으며 말하였습니다. 내 허리병으로 대감을 받들지 못했으나 내 손끝이 나를 다시 살렸지. 너의 약침과 약유 덕에 내 기혈이 풀리고 몸이 조금씩 따뜻해졌다. 만약 이 몸에 잉태의 기운이 깃든다면 사람들은 더는 우리를 의심치 못하리라. 마님, 소녀가 가진 재주가 보잘것없사오나 마님을 돌보고 기운을 돋우는 일이라면 기꺼이 제 몸을 다 바치겠사옵니다. 부인 초연, 이 불초한 사내를 위해 어찌 이리 헌신한단 말이냐. 그리하여 그 뒤부터 초연과 혜연, 정원 세 사람은 하나가 되어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초연은 매일 혜연 곁을 지켰습니다. 허리에 약침을 놓고 약유로 기혈을 풀어주며 따스한 손길로 몸을 보듬었습니다. 정원은 혜연과 초연의 곁을 살뜰히 지켜내며 사랑을 놓지 않았습니다. 초연이 정성껏 만든 묘약이 도움이 되었고 정원과 초연의 몸놀림을 직접 보다 보니 혜연도 점차적으로 용기를 내어 정원의 기운을 조금씩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봄이 다시 찾아올 무렵 혜연의 뱃속에 작은 숨결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큰 기쁜 소식이 있사옵니다. 마님 혜연께서 잉태하셨다 하옵니다. 허리병으로 평생 잉태는 어렵다 하지 않았던가? 듣자니 그 첩 초연이 손수 약침과 약유로 마님을 보살폈다지 않느냐. 허면 그 여인이 허물을 지은 게 아니라 오히려 집안을 살린 것이로구나. 소문은 새로운 소문으로 덮이는 법. 첩과 대감의 금기라 떠돌던 말은 사라지고 허리병으로 잉태가 어려웠던 마님을 첩초연이 돌보고 치료하여
마침내 대를 이을 아이가 생겼다는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초연아, 너는 단순한 첩이 아니구나. 이 집안의 생명을 이어주는 또 하나의 기둥이 되었으니 정말 고맙다. 마님, 저는 그저 그림자일 뿐이옵니다. 허나 이 그림자가 두 분을 살리고 집안을 지켰다면 그것으로 족하옵니다. 이제부터는 그 누구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리라. 너는 우리 모두의 은인이니라. 이리하여 위기는 곧 새로운 질서가 되었습니다. 집안은 대를 이을 아이로 다시금 굳건해졌고 장터의 수군거림은 기적 같은 잉태 소식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금기는 허영으로, 허영은 평화로 바뀌어 세 사람은 비밀을 품되 더 큰 사랑과 연대로 서로를 지켜낸 것이지요. 세월이 흘러 마침내 혜연은 긴 진통 끝에 한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집안의 대가 이어졌다는 기쁨은 온 사랑채와 안채를 뒤흔들었지요. 하늘이 드디어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이 아이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아이다. 내 손끝이 나를 살렸고 이 집안을 살렸다. 마님, 소녀는 그저 그림자였을 뿐인데 이제 재생도 빛을 얻게 된 듯하옵니다. 한때는 금기와 욕망의 불길로 떠돌던 소문은 이제 첩초연이 본부인을 치료해 잉태를 돕고 집안을 살렸다는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차스되 이내 고개를 끄덕였지요. 첩이라 욕하던 건 옛일이로구나. 결국은 그 여인이 집안을 살리는 인 아니더냐. 그러게 말이네. 복잡한 일 같아도 사람의 인연이란 참 묘한 법이지. 세월은 흘러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 장난스레 마루를 뛰놀았습니다. 정원은 예전의 한스러움을 거두고 글과 가르침으로 고을 아이들을 돌보는 선비가 되었으며 혜연은 허리병이 한결 가벼워져 아이와 함께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초연은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닌 집안의 또 다른 기둥으로 남아 아내와 첩이 아닌 자매와도 같은 인연으로 혜연과 한자리에 앉아 웃곤 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뭐라 하든 나는 그저 두 여인의 덕에 사람답게 살았어. 사랑도 욕망도 병도 나눌 수 있었기에 살아낼 수 있었지요. 우리의 비밀은 금기였으되 그 비밀 덕에 삶은 다시 꽃을 피웠사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도리라 하였으나 실은 그 도리 넘어 서로를 살리는 길이 있었으니 마님 혜연과 첩초연 그리고 정원 대감 그들이 택한 길은 금기였으되 동시에 구원이었습니다. 세상 눈은 알지 못했으나 그 집안 담장 안에서는 봄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웃음소리가 그 봄바람을 더욱 환히 밝혀주었지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었으나 그 비밀 덕에 웃음이 돌아오고 대가 이어졌으니 사람 사는 길은 도리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법. 금기와 평화 사이 결국은 서로를 살리고 보듬은 마음이 남았다 하리라. 오늘의 항아리 야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십시오. 감사합니다.